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4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길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이제 저 2017년 거의 이제 끝까지 오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눈이 엄청 많이 와서 뭘 엄청 많이 와요. 근데 많이 이거 뉴스 쌓였더라고요. 차도 못 다니고 막 지하철 몰리고 막 그런 기사가 엄청 나왔더라고요. 많이 온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보통 예전 같으면 네. 최소 한 20cm, 30cm 이상이 엄청 많이 오는데 15 정도 오지 않았나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오늘 갑자기 우리 집이 언덕배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아파트 입구에서 좀 떨어져 안쪽에 있는데 언덕배기 있는데 아파트 입구는 멀쩡해요. 근데 뭐 우리 집 있는 데는 눈이 내려 있어요. 안 녹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 언덕배기라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보통 살짝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도 언덕배기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기만 비가 오는데 밑에는 비가 안 와 있어요. 이게 언덕배기 일반 동산 산등성이 네네네. 비슷한 이런 데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5cm 정도 왔을려나? 뭐 엄청 왔다는 얘기. 이거 뻥 까는 게 다들 입에 붙어 있어 지금 한국 사람들. 이게 길경식님이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 안 해가지고 집이 강원도인데? 군대 생활을 안 해가지고 근데 요새는 보면 한국은 눈이 오면 정말 빨리 치우는 것 같아요. 염화칼슘을 굉장히 그 골목 있는 데까지 빨리 치우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좋은 것 같았는데 차를 좋아하니까 염화칼슘 뿌려지면 차 바닥이 이제 부식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일단 눈 오면은 지금 다들 출근부터 걱정을 그렇죠. 하는데. 네. 강변북로 같은 데는 출근 시간이 한 시간 조금만 걸리는 하도 그냥 다들 콱콱 막힐 건데. 네. 엄청 내린 눈을 뚫고 오늘 초대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말을 하려고 했구나. 이게 밑밥 원래 깔았어야 되는 건데 눈 안 왔다고 누가 그러셔가지고. 눈 진짜 엄청 왔어요. 오늘 저희 그 팟캐스트 편집을 계속 초기부터 맡아서 봉사를 해주고 계신 포트님께서 오늘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프루트님. 프루트님. 예. 프루트라고 합니다. 팟캐스트 편집을 담당해서 지난번에 한번 출연하셨죠? 예, 한번 출연했었습니다. 근데 주로 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셨을 때는 좀 얼어가지고 말씀 제대로 못 하셨어요. 아니 그때도 할 말 다 하고 왔어요? 네. 그럴 타입인가? 근데 좀 뭐랄까 말이 평소에 많지는 않은데 한번 말하면 네, 그러면 쭉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신 것도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시고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그 방송을 해보시면은 더욱더 편집하는데 그렇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4, 5년 소장님 강연 다 들어가지고요. 거기서 거기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반복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4회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나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다녀왔잖아요. 네. 예,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3박 4일 일정으로 13일 오전에 경기도 성남 이제 서울공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16일 날 이제 오후에 귀국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3박 4일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이렇게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사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기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일단은 좀 그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이나 일정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좀 사건 사고 같은 이야기를 좀 뒤에서 다뤄보는 걸로 하면. 국빈 방문은 언제 결정됐나요? 국빈 방문은 이제 그 중국 측 요청으로 이제 이뤄진 걸로 알고 중국 있고요. 측에서 좀 와달라. 예. 그러면 중국 측에서 뭐 와달라고 하는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방중은 이제 중국이 이제 요청을 한 건데 양측이 이제 중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 처리에 대한 이제 공동의 인식을
성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 쪽에서. 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일단락을 지었다라는 건가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이제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제 그 후속 단계에 대해서 이제 뭐 협의를 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초청을 한 건가요? 구체적인 명확한 얘기는 역시 외교적인 이제 외교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잘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중국이 초청을 한 거죠. 했다고 네. 그랬잖아요. 중국 측 발언을 보면 이제 한국의 새 정부가 이제 집권을 했는데 이전 이제 박근혜 정부가 남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고 이제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명확한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깔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삼불 정책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양국 정상회담도 했는데 한국이 사드 문제 입장을 이제 서로가 이제 사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차가 있는지를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이제 이번에 한국의 입장이 더욱 명확해지면 다음 한중 관계 발전에 있어서 좋은 촉진 작용을 할 것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번 방중에 대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중국 측이 초청을 했다라는 게 일단은 이제 그 트럼프 이렇게 아시아 순방할 때 네. 직전에 이제 그 삼불 정책을 발표를 그렇죠.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삼불 정책의 내용이 뭡니까?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체제 방어 체제에 불참하고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게 그걸 이제 어쨌든 뭐 약속이든지 뭐 입장 표명이든지 간에 먼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걸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먼저 했었죠. 네. 그럼 그건 명백히 이제 중국한테 던진 카드니까. 네. 삼불 정책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중국 측 입장에서는 약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이제 표시네요.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중하기 직전에 이제 12월 11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기자회견 한 게 있는데 삼불 불가 원칙 추진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한국은 이미 사드에 관해서 한국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드 문제는 별개로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간의 경제, 문화 또는 정치 안보 또는 인적 교류, 관광 이런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25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딱 거기가 공식적인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 시간을 두고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이제 그 중국 측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라고 지금 보기는 힘들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삼불 정책 입장을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뭔가 약간의 그 성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중국이 원하는 사드 배치 철회 네.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중국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 측이 그러니까 계속 중국 측은 이제 사드 배치 철회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사드 배치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면서 그걸 안 하면 경제 협력을 안 하겠다. 이제 유커 한국 방문을 이렇게 통제를 한다든지, 네. 뭐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을 가한다든지 하는 경제 제재 조치를 지금 취해왔잖아요. 예. 사드 배치 문제하고 연계시켜서 네. 명백하거든요. 이게 중국의 이제 기본 입장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삼불 정책을 발표를 했다, 이거 문재인 정부가. 삼불 정책에 대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네. 삼불 정책 태도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뭔가 조금 이렇게 일보 또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간 태도 표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봤다, 이거. 다만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사드 배치 철회 문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거. 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아직 경제 제재 문제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풀었다라는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아직 이렇게 변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시간을 이제 좀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삼불 정책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는 할 수 있다, 좀 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또 그 태도냐면
방금 이야기로 보면 사드 문제하고 경제 문제를 자꾸 이렇게 연계를 이제 중국이 엮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분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드 문제는 일단 문제 있는 걸로 치고 이렇게 일단 제껴두고 경제 문제를 좀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죠. 중국은 이제 그 두 개는 하나다 연계되어 있다라는 생각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별개로 사드 문제는 지금 이제 한국 기업들 중국의 그 사업을 벌리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압박이 그 타격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걸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좀 어떻게 이제 중국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띄워놓고 그냥 경제 문제만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사드 문제 관련해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걸 분리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지금의 이제 대중 외교 전략의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일단은 경제 문제만 일단 집중적으로 좀 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한테 뭔가 그 사드 배치를 옆으로 좀 제껴놓고 일단 그 문제는 제껴놓고 우리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던진 선물이 그 산불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산불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다. 산불 약속을 이제 이렇게 했으니 너 한번 와봐. 우리 가서 한번 와봐서 서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좀 이야기해봐. 뭐 이런 이제 태도 입장이지 않았나라는 이제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국빈 초청할 테니까 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한번 그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들어보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또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할 테니까 한번 일단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이제 그런 그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이제 이 합의문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이 경제 협력에 관한 내용들이고. 합의문이 나왔나요? 네, 합의문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공동 성명은 발표를 하지 않고 방송이나 뭐 인터뷰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전문 자체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건 합의문이라고 불러야 되나? 합의문은 아닐 그냥 수도 있어요. 그냥 어쨌든 각자가 가서 그 발표문 같은 거죠. 서로 간에 그렇죠. 발표문이 합의문이 아니고 합의문이라면 당연히 공동 성명으로 내죠.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을 이제 가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외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한 거죠. 한국 국민들한테 대해서. 뭐 중국도 정부는 중국 국민들한테 대해서 한국 대통령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의논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의논한 내용을 발표를 뭐 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정도겠죠. 공식 발표문은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겠죠. 서로 간의 입장을 담은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한 거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경제 협력의 어떤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서로 합의를 했고 또 한중 FTA 이야기도 이제 추후 합의에 대해서 좀 진행을 빨리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또 국장급 이상 이 정부 부처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 채널을 다시 재가동하기로 하고 뭐 산업협력 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좀 경제적인 이야기 또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뭐 드론 전기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하나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신북방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1대1로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1대1로 사업을 우리 입장에서 어쨌든 좀 확대하는 입장을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라고 이번에 끼워 넣었더라고요. 일단 중국 이제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가장 지금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일단은 이제 그 안보 문제, 남중국이 동중국이 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된 안보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사업이 있고 시진핑 정부의 핵심 사업이니까 1대1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정부가 이제 그 2기가 출범하면서 이제 그 이제 이른바 두개 100년을 이제 시진핑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달성하겠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이나 경제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책 과제죠. 근데 그러니까 그 이제 네 가지 문제죠. 뭐 일단 중국의 이제 그 안보 문제, 북핵 문제, 1대1로 사업 문제, 그다음에 경제 내부적으로 이제 경제 이제 이른바 이제 그 구조 개혁, 경제 전환에 이제 구조 개혁을 해서 이렇게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래서 두 개의 100년의 목표를 달성하는 네 가지 지금 과제가 지금 이제 시진핑 정부의 핵심 이제 국정 과제겠죠. 네. 이제 그 네 가지 과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 남중국의 동중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 영토 분쟁의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간에 신형 대국 관계, G2 관계를 형성하고 아시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태평양은 넓어. 그러니까 태평양 미국이 하고 아시아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자. 네. 뭐 이런 입장이죠. 이런 전략이죠. 네. 그다음에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 양쪽에 대해서 네. 쌍중단, 네, 쌍중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쌍중단이 뭡니까? 북핵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쌍중단의 이야기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고 키신저 안도 있고 북한이 북핵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라는 조건을 제시를 한다면 이게 키신저 아니죠? 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접근하는 이제 전략은 뭐 어쨌든 간에 그 북한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동조하거나 찬성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그래서 또 북한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이제 중국이 그런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어떤 군사적인 압박 또는 어떤 강력한 경제 제재 압박 일본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대화로 문제를 풀자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또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양국 간에 4대 원칙이라는 걸 합의를 했는데 이제 그 4대 원칙이 뭐냐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4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네. 전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네. 두 번째는 비핵화. 예, 비핵화죠. 근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 문제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지만 한국의 핵 문제도 제일로 신경이 쓰이는데 일본하고 한국의 핵무장이 제일로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에요. 왜냐면 일본이나 한국은 경제력도 있겠다, 기술력도 있겠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목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4대 원칙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전쟁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전쟁 안 되면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말 안 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풀어야죠. 예. 그럼 일단 모여서 말을 해야 되는 거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지금 자꾸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나 이런 이제 일부 세력들은 군사적인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들을 이렇게 조금씩 막 이제 강도를 좀 높이는 뭐 이런 건데 저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와가지고 그쪽을 갔나요, 휴전선을? 못 갔습니다. 못 갔나요? 안개가 있어서. 평택만 간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고위 그 동행자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 국방 관련한 안보 관련한.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방송도 이렇게 찍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전쟁하면은 그냥 그 뭐 몇천 명, 몇만 명 단위가 아니라 이건 몇백만 명 단위로 죽는다라는 걸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건 이미
이제 그 확인을 했는데 가서도 지금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트럼프 정부 내에서.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미국의 국방장관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국방장관이 이제 외교가 우선이고 군사 문제 옵션은 차선의 문제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친 걱정이겠지만 우려겠지만 야, 핵포탄을 트럼프가 이렇게 쥐고 있는데 저거 눌러라 하면 어떻게 하냐? 눌러보라고 하면은 근데 그 눌러라 하는 걸 명령을 바로 받는 사람이 국방장관이에요. 네. 근데 국방장관이 그걸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티스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미 방금 프루트님 이야기한 거 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외교 협상으로 대화를 풀어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북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군사 옵션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의 서포트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냥 옵션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아니다. 그런 입장이 확고한 사람이거든요. 미 의회에서도 이미 그렇게 공개적으로 증언을 했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고. 근데 왠지는 몰라도 이 미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보통 그 정도면은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몇 방 날렸을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게 없어요. 이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 쪽 사람은 아니었던 건가요? 조금 약간 보수적인데 그런 보수적인 그런 조사인데 상당히 군인으로서의 원칙론자 같아요. 국무장관이 그 대화 얘기했을 때 바로 트럼프가 트위터로 날려버리는 것도 봤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네요. 네, 그러니까 틸러스는 이렇게 가서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대화 창구를 열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할 때마다 트럼프가 트윗으로 이렇게 뻘소리 뻥뻥 던지니까 얼마나 성질났으면 저 바보 XX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그냥 들려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 언론들에 이제 보도가 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저렇게 화가 났으면은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국방장관이 그나마 조금 현실적이고 좀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이렇게 미국이 군사적인 어떤 옵션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느냐는 우려 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극히 일부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또 이번에 이제 4대 원칙에서 말한 것처럼 뭐 전쟁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미 전면전은 이제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다시 조금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소장님이 전에부터 계속 이 삼불 협상이라든지 사드 문제 관련해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번 어쨌든 방중 관련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런 이제 태도를 이제 취한 거예요. 그렇게 분리를 시키려고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철회를 해야 된다. 철회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4대 원칙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3불 약속을 한 건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한국 문재인 정부하고 대화는 할 수 있다. 서로 만나서 좀 더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가보자라는 게 중국 시진핑 정부 입장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는 전혀 벌써 지금 안 만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전혀 안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이렇게 이미 대화 자체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거 이제 아베 총리가
중국하고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영토 침범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일본 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많은 또 제재를 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을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뭐 일본도 뭐 어쨌든 간에 일본도 대국인 건 틀림없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GDP로 보면은 중국의 한 절반 정도이니까 절반 정도인데다가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그렇죠. 보이지 않는 단순히 양적인 경제 규모로서는 평가할 수 없는 질적인 기술적인 어떤 그것들이 훨씬 더 강하죠. 네. 그렇게 개헌 추진해서 이렇게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려고 하고 자주국방 태세 갖추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중국이 계속 시진핑 정부가 일본에 대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압박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핵무장화. 그다음에 이미 이제 그 아베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도 원래는 이제 핵 비핵화 평화헌법에서 이제 핵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그걸 천명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미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이제 불신감이 생긴 거예요.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굉장히 불신을 했어요. 생각구를 또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건 중국하고 일본의 문제이니까 미국이 관여 안 해.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오바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도 일본의 불만이 커지니까 나중에 이제 했거든요. 그 오바마 정부 후반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개헌을 하려고 하고 현실적으로 개헌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갖춰져 있고 그렇죠. 이미 이제 지지율이나 3분의 2 의석을 차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 국민들의 여론도 어쨌든 그게 뭐 아베 정권이 그걸 악용을 하든 이용을 하든 일본 국민들의 여론도 점점 이제 자주국방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 예전에는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그 군사 대국화 내지는 그 핵무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주국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그 여론조사 반대 여론이 한 70% 찬성률은 30%였어요.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똑같아요.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되게 몰리기 시작하고 하면은 이제 감정적으로 가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약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삼불 약속이라든지 4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제 걸로 받아들여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도 뭐 그런 걸 이제 협상 카드로 던지면서 이 사드 문제하고 경제 문제를 분리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경제 협력 관련한 그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나요 내용을? 아까 앞에서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냥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쵸? 그냥 경제 협력의 제도적인 기반을 뭐 강화하자, 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하자, 뭐 우호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협력을 하자, 그리고 뭐 이 정부 부처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상시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 이 지금 이야기들은 다 상식적인 기본 원칙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중국인 관광객 푼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 관광객이 확 들어오고 있나요? 현재? 뭐 언론에서는 몇 번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없어요. 안 보여요. 실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중국하고 이제 한국 간에 좀 약간 그 입장이 맞아 떨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한국은 이제 당장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하고 중국이 이제 2022년 다음번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중국 응원단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 시진핑 정부가 지금 쇼를 부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한테. 그러니까 살짝 중국인 관광객을 니네 사드 배치 철회해야 하는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보면서
뭐 산불 약속이라든지 이거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살짝 풀어줄게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평창올림픽 응원단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2022년에 한국 응원단이 또 이렇게 그쵸. 베이징에 가야 되니까 그건 서로 이제 쌤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그만큼만 지금 이제 풀어놓는다라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거. 뭐 시진핑 주석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 뭐 하기로 이렇게 제안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못 가더라도 고위급 인사는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건 네. 그 어차피 2020년에 중국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갔으니까 너도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일단 그럼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안보 문제를 떼어서 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좀 아직 알 수 없어요. 아직은 알 수 없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돼요. 지금 경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네.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들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뭐 사드 보복을 철회하겠다는 거를 이제 공식화한다는 그런 얘기만 있지 입장을 보였다,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약속이 아니 지금 전혀 사드 없어요. 철회 관련해서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을 네. 그 처리한다라는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발표했나요? 그런 거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말들이 없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입장만 중국 정부 거지. 자체가 네. 경제 제재 같은 건 없다라고 주장을 그쵸, 하고 있어요. 그쵸. 애초부터. 네. 그냥 그것은 뭐 중국 국민들이나 민간 기업들이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그걸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발적으로 한 거지 중국 네. 정부가 그걸 일부러 유도한 거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관련돼서 제재도 구두로 했다고 했으니까요. 증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아예 뭐 무슨 총리죠? 리커창 총리는 아예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그 뭐 대중 투자 문제가 악화된 적이 없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만약에 경제 문제 관련해서 중국이 관심을 갖는다라면 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시진핑 정부 집권 2기에 이제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 돼요. 네. 제조 2025 뭐 이런 것도 뭐 하고 있고 아까 뭐 이렇게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뭐 클라우드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첨단 기술 개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나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뭐 유럽이 됐든 독일이 됐든 이런 선진국하고 뭔가 손을 잡아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아직은 기술이 조금 안 되니까. 근데 그나마 가장 지금 가능성이 있고 가까이에 있는 게 지금 한국이라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분야에서는 경제 협력하자라고 오히려 중국이 나올 수 있어요. 먹을 게 조금은 있는 거네요. 한국에도 그래도 중국 입장을 봤을 때. 아니야. 근데 그걸 한국 입장에서 그럼 그거 할 수 있나요? 그거 했다가 한국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 글로벌 산업 보고서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중국 기업 중에 하나 무슨 회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삼성전자 거기다 투자해서 그 회사를 통해서 그 회사가 이제 좀 LCD 패널도 이제 생산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OLED요? 예, 아니 스타전자 그 예. 이름은 화성 무슨 통신. 예,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중국이 그 CSOT. 예, 투자와 기술을 받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서부터 양산 체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아마 그런 경쟁 관계가 더 좀 부각될 것 같습니다. 지금 LCD는 이미 중국판이고 그쵸. LCD는 거의 여기 투자하는 것도 아마 OLED는 아니고 그 전 단계 바로 전 단계에 시설 투자하는 거를 이제 삼성에서 투자한다는 이야기였던 어쨌든 뭐 이렇게 중국 시장이 크니까 네. 뭐 그쪽 관련해서는 그냥 뭐 민간 기업에 맡기면 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그것이 약간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이제 부딪혔을 때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그 외교하고 안보를 엮은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됐죠. 먼저 엮어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네. 그리고 엮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제 그걸 다시 푼다라고 해서는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일본 정부와는 다르게 좀 대화의 틀을 열었다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입장이 다르죠.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이제 북한이라는 문제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죠. 예, 그 일본하고 한국은 경우가 다르죠. 뭐 대충 뭐 일단 이 정도로 하죠. 어쨌든 그 소장님이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알게 돼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국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뭐 아직 뭐 평가하실 건 없을 뭐 거겠네요. 예단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고 네. 뭐 이제 몇 달만 지나 보면 금방 알게 돼요.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4회 1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방중 또 그 구체적인 내용들 또 그 영향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북한 문제까지 엮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34회 1부는 여기서 마치고 34회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